한번 지나가면 좀처럼 오기 힘든 기회이니 이때를 당해 힘껏 밀어붙일지어다. 사람 몸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수행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세속에서 말하는 부귀 공명도 좋겠지만 진리를 눈뜰 수 있는 기회가 다급생을 통해 그렇게 쉽게 오겠는가. 인연이 있다면 왜 만나지 못한 것인가.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이 깊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수행하여 안목을 바꿀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뿌리 속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절 인연 따라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간절함이 촉발되어 바른 법을 체험하게 되었다면 다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불태전의 모습으로 향상인로를 걸어야만 된다. 많은 인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더라도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서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힘들 때를 지나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라도 오히려 위험의 요소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무르익어 담담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수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로다. 사람 몸 잃으면 몸 받기 어려우니 생사법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이 몸 가지고 있을 때 수행을 해서 다시는 어지러움에 떨어지지 말라. 나무마 봤냐 바라밀. 오늘도 동산 숭장주가 제자를 행각 보내면서 주신 법어, 몽산 법어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릇 행각한다면 반드시 이 도를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한다. 여기저기 다리품을 팔고 다녀야 될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은 고려시대에는 지금하고 교통편이 또 달라가지고 그건 막 곳곳이 위험한 요소도 많고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입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도를 닦은 도인, 수행자가 여기저기 다니기 위해서는 도를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한다. 눈앞에 차려놓은 공양이나 받으면서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지 이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도인들의 어떤 모습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생사 두 글자를 온종일 이마에 새겨놓고 주의력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돌려서 분명한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그 생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사를 타파하기 전에는 딴 모습은 막 아랑곳 하지 말고 오로지 결과를 얻을 때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니까 때를 지어 다니면서 호송세월을 하다가 다른 날 염라대왕이 밥값을 계산할 때 내가 너에게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라. 내가 늘 네한테 신신당부한 게 생사 문제 해결하라고 그렇게 노심초사했는데 네가 공부는 안 하고 여기저기 떠들면서 그냥 허망한 짓이나 했으니까 그때 당해가지고 왜 그때 스님이 나한테 그런 어떤 모습을 일러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말아라. 네가 안 했지 내가 하지 말아라 했나.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 갈 때 가더라도 도심을 품고 생사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여기저기 다녀야지 좋은 음식을 차려주는 곳이 있거들랑 한 끼 두 끼 받아먹고 얼른 떠나라 이 얘기지. 거기서는 도심을 장양하는데 장애가 되지 공부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이 거기 있겠나. 진짜 도력이 있고 안목이 있는 스승을 만났을 것 같으면은 떠나라 하더라도 떠나서야 되겠느냐. 그 자리에는 막 줄창 머물러 가지고 공부될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지. 이제 이런 입장도 있어요.
공부하려거든 반드시 매일매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새벽 북 칠 때 일어나서 밤 이경에 이르도록 어느 곳이 힘을 얻은 것이고 어느 곳이 힘을 얻지 못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근데 막판에 가만히 공부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을 때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초심납자를 보내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어떤 모습으로 봐서는 어디에서 실수를 했고 어디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데 이제 스승이 있으면은 그것도 가능하지만 스승이 없이 이런 것들이 참 과연 가능할 수 있겠나. 스승의 입장에서는 꼭 집어서 네 하는 하루 일과를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해야 되겠나 하고 친절하게 일러줄 수도 있고, 야 아주 엄하게 야단칠 수도 있고 이렇다 하지만, 혼자서 공부하면서 지금 화두 들고 정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면밀하게 챙기고 실수하고 안 하고를 가리고 하기야 행각 다니면서 그런 공부할 수 있겠나. 행각 다니면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죠. 어디에 큰 스승을 의지해 갖고 딱 못 박혀서 공부할 적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뭐 계산 없이 밀어붙이지만, 행각 다닐 적에야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 있을 때를 당해 가지고 네 공부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소리로 들리네요. 이와 같이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집에 도달할 시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러주는 소리지만 네가 행각을 떠난다 하니까 참 보내기는 아쉽지만 간다 하니까 안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다닐 것 같으면은 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고 쓸데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좋은 이양을 받아서도 더더욱 안 되고, 또 떼지어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공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늘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공부되어진 것을 네 스스로 나한테 배운 것이 있으니까 또 네가 하는 것이 있고, 스스로 점검해서 어떤 데가 잘하고 잘 되고 못된 건지, 본인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나중에 뒷사람을 가르칠 적에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인연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공부한다는 사람 가운데 경도 보지 않고 예불도 하지 않으면서 자복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하고 깨어나서는 온갖 잡념 피우다가 선상에서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사람들과 쓸데없이 어울리는 무리들이 있는데, 요새도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있는 것 같아. 공부한다 하면은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인 경도 자기가 봐야 되죠. 또 아침 저녁으로 조석 예불도 해야 되고, 그 정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대단한 어떤 의실력을 지녔다 하면은 그렇지만, 자복에 앉자마자 졸기 시작하고 졸고 깨어나서는 온갖 잡념 피우다가 또 선상에서 내려오면은 쓸데없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부하다가는 미륵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더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절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무자를 들고 밤낮으로 가까이 지내야 한다. 조주무자 화두를 아마 간택받았던 것 같아요. 일 없는 상자 속에 앉지도 말고, 일 없는 상자, 그냥 몸뚱아리 이게 상자로 생각했는지, 또한 포단 위에서 죽은 것처럼 앉아있지 말라. 그냥 멍청하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어떤 허망한 짓도 하지 말고, 무자 들었는데 밤낮 주야로 무자만 들어야지, 일 없이 앉아있다고 해서 그냥 무사안일선으로 시간 보내서도 안 되고, 또 포단 위에 죽은 것처럼 앉아있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넉넉한 것은 아니고 긴장을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바짝 앉아가지고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 반드시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무자가 활구화돼서
정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잡념이 어지럽게 일어나면 절대로 잡념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네 할 일 하지. 그 잡념을 없애놓고 공부한다든지 잡념을 이기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일어나는 잡념은 지 멋대로 일어나든지 말든지 이미 일어났는데 어떡할 거냐. 또 일어나더라도 그렇고. 그럴 때는 내버려 두고 네가 해야 될 본령, 그 화두에만 정신을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지 일어나는 잡념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다투면 다툴수록 잡념들이 더 급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질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꾸 떠오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진퇴하는 방법을 몰라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치광이가 되어 일생을 망쳐버린다. 공부가 잘 되고 있을 적에 좋은 경계가 쑥 들어오면은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잊어버릴 값이 또 생각하고 자꾸 떠올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끄달리게 되고 그게 망치는 것이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온갖 경계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건 경계일 뿐이고 네가 진짜로 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묻자면 묻자, 이먹고는 이먹고 거기에서 비롯된 활구의심이 성성하게 들려져서 결과를 맛볼 때까지는 물러섬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화두 놓치지 말고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 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어지럽게 일어나는 잡념들을 가볍게 내버려 두고 몸을 일으켜 선상에서 내려와 한 바퀴를 걷고 난 다음 다시 선상에 앉아 두 눈을 뜨고 두 주먹을 쥐고 청량골을 고추 세워서 화두를 들어야 한다. 이게 잡념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앉아있기 뭐하거들랑 다시 자복을 떠나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정신이 가다듬어지거들랑 다시 앉아가지고 졸지 말고 척추를 바로 세우고 화두를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친절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마치 끓는 물에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것과 같이 바로 시원해질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서 화두가 들려져야 된다. 근데 화두가 들려지면은 제대로 들려지면 정신 안 차릴 수가 없게 돼가 있고 화두가 흐리멍텅한다든지 망상 피고 잡념 일으킨다든지 하면은 막 졸음에 끄달려 가든지 아니면 망상 아니면 혼침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일생을 버리고 마는 그런 입장이 된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해나간다면 날이 가고 달이가 지날수록 저절로 집에 도달할 시절이 올 것이다. 이제 스승 의지에서 바로 그냥 다구치는 용맹정진을 할 것 같으면 일주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고 화두를 들고 행각을 한다든지 화두를 들고 선지식 의지에서 한철을 보낸다든지 할 적에는 그 화두가 그 제대로 잘 들리면은 고봉엄묘화상 말하는 것처럼 한철 들다가 갑자기 돈발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냥 툭 터져 나가는 그런 어떤 맛을 보겠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 화두를 손질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 이 말이야. 화두하고 씨름하다가 이놈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어떤 때는 잘 들리는 것 같다가 또 도망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선지식이 옆에 있으면은 그게 잘못하는 게 아니다든지 잘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가르마를 타주겠는데 혼자서 어떻게 가르마를 탈 수 있나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자기도 모르게 순수해질 때까지는 한 달이 걸리란지 한철이 걸리란지 1년이 걸리란지 자기도 모르게 헤매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평생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반 다 공부를 조금 인연 맺고 시간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뜬 그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겠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죠.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번뇌심을 내지 마라. 공부가 손에 안 잡힌다고 해서 따분하다 하는 생각이 일으켰는지 몰라도 쓸데없는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번뇌마가 마음에 들어올까 두려우니라. 한번 딱 들어와서
착이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끄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한 번 끄달리고 두 번 끄달리다 보면은 정신없이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입장이 많아진다. 만약 힘을 들게 되더라도 환희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번뇌가 사라지고 공부가 잘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환희심 내지 말아라. 근데 이제 환희심이 나는데 어떡할 거야? 내버려 둬라. 억지로 환희심 나는 것을 찍어 눌러가지고 그것도 망상이니까 없애야 된다 이러지 말고 지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네 공부해라. 네가 해야 될 공부가 뭐냐? 무자면 무자다 이 말이에요. 무자화도 들고 공부하는 거지. 무자화도 들고 공부하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또 어째서 뭐라 했을까 하고 삼배지 짜듯이 어째서 해갖고 힘을 주지도 말고 한번 꽉 잡들였으면은 그냥 잡들여진 대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화두가 의정이 생기고 타성일편 돼서 의단이 동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병통은 말로도 할 수 없구나. 혹시 대중 가운데 공부가 숙련된 도반이 있거든 반드시 수시로 가르침을 청해야 한다. 기란내자가 옆에 있거들랑 공부가 그래도 됐는데 마지막 관문을 통과 못한 그런 도반도 있을 수 있고 또 통과하고서도 앉아있는 도반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지 몰라도 그건 행운일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 그런 도반이 없다면 조사들께서 공부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조사를 칭견하는 것과 다름이 없도다.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모르니까 조사가 그런 어떤 가르침을 넌지시 자기 말 속에다가 드러냈을 거니까 네가 그걸 보고 참고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만들죠. 경우 따라서는 화두 만들지 쓸데없이 조사 어록이나 보면서 자기 공부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거 없다 하고 하여튼 분위기가 책 못 보는 책 봐서는 안 되는 분위기로 뭐 거지반 일관됐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쩔란지 알 수 없죠. 40년, 50년 전에는 책 보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책을 보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안 보는 그런 곳에서 혼자 몰래 보면 몰라도 여럿이 있는 데서 그걸 본다 하면은 그냥 뭐 지적을 당하면은 그 기분 나쁘죠. 공부 잘하려고 책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면서 공부 책 보면 안 된다 하는데 왜 책 보고 앉았냐 하고 분별심 일으키게 만든 거니까. 요즘 이 공부를 하는 사람 가운데 일 마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 부디 앞을 향해 정진하라. 네가 속히 칠통을 타파하고 돌아와서 내 등을 밀어주길 바란다. 그게 이제 등 밀어준다 하는 말이 옛날에 있어. 백장 스님하고 연관된 일인데 고령 신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백장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자기 스님 이제 목욕날을 당해가지고 등을 밀어주는데 이제 등을 이렇게 그 당시에도 비누가 지금처럼 좋은 비누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등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등을 탁탁 치면서 이야 참 법당은 좋구나 뭐라 했는가 하여튼 뭐라 했어. 등판이 뭐 널찍하니 좋았는가 호흡법당이다 하고 등판을 밀으면서 탁탁 치니까 이놈아 뭔 짓을 하느냐 하니까 법당은 좋지만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그랬는데 벌이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봉창을 자꾸 두드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빛은 글로 들어오니까 빛 있는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두드리기만 두드리지 못 나가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 한 거 아니야. 아이고 저 벌 하는 것을 보니까 영 못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어떤 입장만 택하고 있고 책만 주차하자 본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도가 나오겠냐 하는 의미로 넌지시 자기 스승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놓으니까 네가 어디 갔다 와서 말하는 투가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네가 느낀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령 신찬 스님이 스승한테 내가 스님한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있는데 스님을 떠나서 잠시 잠깐 어딜 갔었던 적이 아니습니까? 있지. 제가 백장 스님 해하에서 그 공부를 하고 여기 왔는데 제가 와서 스님한테 입은 은혜도 크고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스님을 좀 더 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제가 감히 제자가 스승한테 건방진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백장 스님을 한번 찾아가서 스님도 일을 좀 해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뀐 걸 보셨죠? 이게 과거의 내가 아닌 줄 스님가 분명히 아는데 저는 더 건방스러워진 게 아닙니다. 더 분명해졌고 스님의 어떤 입장을 보니까 스님에 대한 감사함은 지금이나 예나 조금도 다름이 없지만 깨달음에 관해서는 전혀 스님한테 양보할 마음도 없고 스님께서 백장스님 한번 찾아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투로 얘기했겠지. 그래서 그 스승도 백장스님 찾아가서 마음을 밝혔다. 이런 일화에서 빨리 칠통을 타파하고 돌아와서 내 등을 밀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난 도가 없으니까 네가 딴 데 돌아다니면서 도 닦아가지고 내 등 밀어달라 이런 얘기인지 또 네가 공부를 빨리 해 마치고 나한테 와서 서로 비춰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다마상 법어 이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몽산법어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참선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말이 필요 없으니 참선하는 데는 화두만 있으면 되지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근데 그런 화두 들고 의심하기 전에 수없는 말도 들었을 끼고 화두 들고 의심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큰 스님 회상에 있었으니까 또 조반들도 주변에 있었고 조주의 묻자만을 생각 이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도반들하고도 잡담하지 말고 또 10명, 20명 같이 앉아있는 그 입장에서라도 네 혼자 앉아있는 것처럼 마음 쓰고 주변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오로지 묻자와 화두 타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대중하고 함께 하는 것이니까 네 소임이 있어서 그건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묻자를 들어라. 행주자와 하는 가운데 눈앞에 늘 마주대하여 금강 같은 뜻으로 한 생각이 만년 가도록 하라. 근데 이제 처음부터 한 생각이 만년 가도록 하면 좋겠는데 아 이게 묻자 들었다고 해서 만년 가도록 되지나. 근데 묻자가 제대로 살펴지면은 만년 가지 말아라 해도 만년 가도록 들려지지. 그렇게 들려지는 과정에서 묻자가 깨져나가는 그 묻자가 터지는 그런 어떤 시절 인연을 맛보니까 묻자 타파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묻자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묻자를 들고 의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느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준동암령이 다 개유불성이라고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했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경우 따라서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경우 따라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어째서 없습니까 하고 또 물으니까 업칙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뒷구절은 떼버리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없다 하는 무자에다가 온 생명을 걸고 총력질주 해가지고 무자의지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무자의지 속에서 시간을 제대로 잘 보내는 그런 무자화두를 들고 의심하고 공부하는 모습입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한다고 무자의지가 내 뜻대로 그렇게 살펴져 가지고 무자가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들려지겠나.
끊어지지 않고 연속으로 이 염려미 상속해서 1년 만년 되도록 들려줘야 된다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안 끊어지는 건가? 진짜 어떤 의심이 안 끊어져야 돼.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딱 들은 적도 있고 본 적도 있는데 그걸 한번 살피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탁 나타나서 이거다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살피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곰곰이 그 문제를 숙제가 안 풀렸으니까 그 누가 또 나한테 그러대. 스님 그걸 비유해서 얘기하자면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얘기해봐라 하니까 어떤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얼굴은 자꾸 떠올려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자꾸 이름을 드러내려고 떠올리다 보니까 아유 자기도 모르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어떤 입장하고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의심이 깃들여져가 있어야지 의심 없이 그냥 생각만 가지고 기억하듯이 자꾸 기억을 떠올리듯이 마음 쓰는 것은 그거는 뭐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근데 의심이 깃들여졌다 하는 것은 간절해야 된다. 진짜 그게 꼭 알고 싶고 그 밥을 며칠씩 굶고 물을 며칠씩 못 마신 사람이 그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입장을 다 해가지고 간절한 어떤 생각에서 참 그렇게 마음 쓰는 것처럼 화두가 그렇게 들려져야지 그런 입장이 안 되면은 공부하기 힘들어진다. 근데 이제 그게 한참에 걸려야지 걸려고 해서 자꾸 걸려고 하는데 안 걸려지고 나중에 걸려들어서 그렇게 의심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런 어떤 인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폈을 적에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건데 모르는 그 일을 알려고 할 적에 한 방에 걸려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걸고 또 걸어서 낚시를 할 적에 낚싯줄에 한번 탁 걸렸다 하면은 이게 줄이 팽팽해지는 건데 내가 낚지 않으면은 끌려가는 건데 끝까지 그 작은 놈 같으면은 그냥 손쉽게 딸려오겠지만 이 적당히 작은 놈 잡으려고 지금 마음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회광반조하여 살피고 또 살펴서 혼침과 산란이 오면 힘을 다하여 채찍을 가하지어다. 화두가 제대로 들리면은 혼침 산란도 잘 안 와요. 회광반조락 하는 게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 돌아가야지. 이게 팽이 돌듯이 정중동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정중동이 뭐가 무르익어서 정중동의 상태가 딱 되면은 곧 몽중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회광반조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저절로 움직여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그렇게 힘이 붙어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쉽지 않다. 근데 본인이 그것을 잘 못 살펴. 왜? 경계가 너무 극심하게 일어나서 방해를 하니까 이게 그런 입장에서 나타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스스로 분별을 못한단 말이요. 이미 선경험자, 먼저 경험한 선지식이 지금 때를 당해가지고 그런 모습에 처했구나 싶으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다고쳐야 된다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난 방법이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남들도 그런 입장에 걸렸을 적에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런 내용들이 살펴진 게 있거들랑 그런 입장을 잘 살펴가지고 지금 한참 걸려서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 어떤 참 입장을 잘 정리해서 길을 가르쳐 준다 하면은 좀 더 그래도 손쉽게 벗어날 거 아니냐. 내버려 두면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안 된다 했으니까 혼자서 공부하기는 그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힘드는 것이기 때문에 꼭 눈 밝은 선지식이 옆에 있으면서
호법을 서주고 경책을 하고 뭔가 변화 일어나는 것을 잘 살펴가지고 다구칠적에 이게 입장이 정리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다. 말은 그랬어요. 1000번 갈고 10,000번 닦을수록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니 그러니까 1000번 갈고 10,000번 닦는다 하니까 무 100번 또 무 1000번 또 무 10,000번 그러니까 새로워진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말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처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러지만 말은 맞지. 1000번 10,000번 하면 새로워진다. 그건 틀리는 말은 아니다. 근데 그런 의미의 얘기는 아닐 거다. 화두가 들려졌을 때 무자의지가 확 목구멍에 걸리든 가슴에 삼켜져서 그냥 금강봉이 돼서 일국봉이 되고 정신없는 어떤 입장에 들어갔을 적에는 그냥 들려진 거지 거기서 무슨 1000번 10,000번이라 하는 거 계산이 나올 수 있겠나. 한 번 들었으면 그걸 1년 만년이지. 1년 만년 해서 공부가 되면은 그대로 회광번조가 되고 있다. 된다. 믿어야지. 그것이 닦는 거고 그렇게 의지가 돼서 움직여 가는 것이 간간히 화두가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막 전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일부러 막 내가 억지로 들려고 하면 나타나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선지식이 판단해서 공부하는 확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내고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경책을 해줘야지 선지식 말에 힘입어가지고 자기는 끝을 보려고 애를 쓸 건데 본인은 그 판단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처음서부터 길을 알고 간 것이 아니고 꽉꽉 막혀가지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점점 더 치를 것 같은데 어디에 길이 보인단 말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냥 쳐박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일구월심하면 화두가 밀밀면면하게 되미로다. 밀밀면면하게 되미로다. 그러니까 밀밀면면하다 하지만 화두가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속수무책이야.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알 수 없는 모습의 그 화두 들려진 모습이 밀밀면면이야. 말로 하자면은. 근데 밀밀면면하니까 끊어지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입장 표현을 말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밀밀하고 비밀밀자 빽빽한 밀자 면면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을 펴는 것처럼 그렇게 막 됐는지 몰라도 다 드러난 것처럼 면면하게 되미로다. 들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질지라도 흐르는 샘물처럼 알아. 그냥 진행하지.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지금 물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그런 거 판단해 가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화두가 들려졌다고 믿음 그 입장 그대로 그냥 실천해서 화두가 없어진 게 아니구나. 이게 화두가 더 잘 들려주고 있는 입장이다 하고 옆에서 얘기를 해주거더랑 그냥 하면 되는데 화두가 없어졌어요. 이게 내가 지금 공부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분별하지. 그러니까 마구니가 자꾸 그렇게 분별하도록 만들어놓으니까 1000명, 10,000명 돼도 다 공부될 사람 어디 있겠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적을 해서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다구쳐가지고 혼쭐을 내준다든지 어떤 변화를 꾀해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거 아니요. 그러면 마음과 경계가 공적해져서 즐겁고 편안하다네. 근데 화두가 어떤 때는 들려고 할 적에 들려졌을 적에 괴로운 입장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주 면면하니 호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그런 입장 속에서도 화두의식만 안 놓쳐지고 있는 뭔가 탁 터져서 깨트려진 그런 어떤 깨진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면면한 그런 주도면밀하다 할까. 거기서도 화두를 놓치지 말고 살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절인연이 올 때까지 놓치지 말고 이런 말도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어느 순간 그게 놓치고 싶다고 놓쳐지고 내가 안 놓치려고 해서 안 놓쳐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진행되다가 툭 터지는 거지. 이때 선과 악의 마구니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지도 말라. 그렇게 조용한 경계 속에서 화두가 잘 진행될 때라도 좋고 나쁜 어떤 경계가 나타난다든지 뭔가 와서 방해하든지 또 아주 즐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조금 더 들뜨거나 기뻐하지 말아라.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면 바른 모습을 잃고 전도됨이로다. 거기서 홀딱 빠져버리면은 그걸로 끝이야. 뜻은 산처럼 높이 세우되 마음을 바다와 같이 한다면 큰 지혜가 해와 같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추게 될 것이로다. 의심을 크게 하면 할수록 더 크게 깨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라. 미혹의 구름이 다 흩어지니 온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고 가을 하늘의 둥근 달처럼 다면하여 철저히 근원까지 맑아졌도다. 이제 그런 어떤 아주 최종적인 호초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면면한 그런 시간을 자기도 모르는 흐름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경계도 나타나도 무시하고 화두 속에서 일념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이 말이야. 그때는 아주 맑고 맑아서 철미하게 근원까지 밝아졌다. 허공에서 불을 뿜고 바다 밑에서 연기가 일어나게 되면 시절인연 따라서 뭔가 문득 대돌 맞듯 맷돌 맞듯 깊고 깊은 도리를 타파하여 호련히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어떤 경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툭 터져가지고 조사의 공안들을 한 꾸러미에 모두 꿰뚫어 버리고 모든 부처님의 현묘한 이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도다. 몽땅 그냥 화반 탁출하듯이 딱 다 드러났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는 어서 빨리 덕 높은 선지식을 찾아 기틀에 맞춰 완전히 돌려서 발음도 치우침도 없도록 할지어다. 밝은 스승이 인정하거든 다시 숯불이 우거진 산속에 들어가서 초가 암자나 톡을 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인연 따라 지내거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묻지 마라. 공부된 사람한테, 공부된 사람의 목이니까. 공부 안 된 사람은 이거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탕탕한 물결처럼 함이 없이 흐르면서 성품이 흰 연꽃처럼 되었다면 업이 있어도 거기서 다 스스럼 없이 뚫고 내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다 갖고 지내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담담하니 의연해졌다 이 말이야. 뭐 해라 마라 그런 모습도 아니야.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자기도 안에 있는 어지러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간직되어져 있다가 때에 당해서 막 우울거리고 했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 담담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니까 본래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우울거리는 인연을 갖고 썼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호련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라 이 말이야. 담담하게 흐름에 맡겨서 그렇게 마음 쓰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때맞춰 산에서 내려와 믿없는 배를 타고 놀지어다. 그럴 때면 시절인연 따라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 나와가지고 믿없는 배를 타고 함이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 수 없다 누가 그런지. 흐름 따라 걸림없는 묘법을 펼쳐 널리 인천을 제도하여 모두 깨달음에 들게 해서 다 함께 불가를 증득할 것이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써서 공부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가면은 누군들 공부 못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는 초지일관 해야지. 처음에는 믿고 의지하고 공부하는 척 하다가 조금 변화를 주니까 확 뒤집어져 가지고
변덕쟁이가 돼가지고 촐랑거리고 앉았으니까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나. 진득하니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패대기를 쳐서 발발 떨게 만든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끝 마치겠습니다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생겨. 믿으라 해도 안 믿을 파인데, 믿음을 줘도 안 믿을 파인데 믿음도 주지 않고 물어뜯었는데 그걸 믿으라 하는 게 이상하지. 그래도 믿는 놈은 희한한 놈이고, 그래도 공부는 그 속에 있다 싶으면 하겠는데 그게 또 이상하다 이 말이야. 긴가민가 또 헷갈리고. 한번 봤으면 그걸 본 건데 그게 잘 안 돼. 그런 어떤 인연 속에 나아갈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말아라 해도 될 건데 할까 못할까를 걱정할 필요가 뭐 있나. 대구도 남을 낀데. 화두는 그만두고라도 공부는 된다 이 말이야. 화두 없이라도. 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억지로 방편으로 화두를 하나 떡 물려주고 의심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한 거고. 언제 화두가 있었나? 믿으면 그만이지. 근데 안 믿어지니까 그냥 위험에 처해가지고 내가 죽을 값이 억지로 믿는 척해서 팔다리가 끊어져도 믿습니다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것도 진짜 믿어서 믿나? 뿌리까지 믿어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과거 전생 숙세의 연골이 아니면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전생서부터 인연이 있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그냥 행하더라도 믿음을 내고 그것을 꼭 갖게 안 보고 끝까지 그 속에 살아남아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그건 전생서부터 금생에 이렇게까지 무슨 인연이 있어야지 되지, 당장 만나자마자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을 내고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지금 독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그 정도 안 해도 믿는 것은 말할 거 뭐 없고, 그 정도 해도 믿을 정도 돼야지. 야,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믿게 하겠나? 그렇게 안 해도 믿을 파인데. 옆으로 뒷사람을 위해서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이 팔 끊는 것을 보고 모른 척 한 것처럼 이게 보여줬지만 이미 뭐 순식간에 팔을 끊어 바쳤는데 말할 거 뭐 있어. 멀쩡한 사람을 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겠나.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을 하고 몽산법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